안녕하세요. 11월 10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굿모닝 투데이 이항입니다.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 컬렉션이 드디어 부산에서 문을 엽니다. 내일 11일부터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 100여 점이 무료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 번쯤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굿모닝 투데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코너는 맛따라 길따라입니다. 오늘은 부산 범일동에 위치한 조방거리에서 조방낙지를 만나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일제가 모카의 재배와 매매, 판매를 목적으로 1917년 부산 범일동 일대에 세운 조선방직 주식회사. 지난 2017년 100주년을 맞이한 조방거리에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낙지 요리인데요. 노동자들은 고된 하루 끝 낙지볶음에 술 한 잔을 곁들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고, 이것이 오늘날 조방낙지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방직에서 시작된 조방낙지를 맛보러 떠나봅니다. 오늘도 골목에 깃든 옛 이야기를 전하러 온 손민수 씨. 네, 지금 저는 조방 낙지골목에 나와 있는데요. 이 조방이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17년부터 68년까지 이 범일동에 있었던 조선방직 주식회사를 줄인 말이 조방입니다. 이 조방에는 정말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다양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이 조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들의 가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낙지볶음 가게도 그런 업종 중에 하나로 탄생을 한 공간인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조방낙지, 이 맛있기로 유명해서 전국적으로도 알려진 이 조방낙지의 이야기. 자, 그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손 반장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선 곳, 부산 범일동에 위치한 낙지 요리 전문점입니다. 지친 노동자들이 범일동 회사 근방에서 즐겨 먹던 음식. 낙지에 참기름, 고춧가루 등을 넣어 만든 낙지볶음은 오늘날에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곱창과 새우가 곁들여져 아주 조금씩 그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맛을 내기도 하는데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품은 낙지볶음을 맛보며 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 네. 아, 예. 보기만 봐도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사실 제가 낙곱새를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이 보면은 이제 사실은 낙지 볶음만 있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좀 뭔가 좀 진화를 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낙지만 하다가 하다 보니까 곱창 넣으니까 상당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낙지볶음집 하면 낙지볶음이 아니고 낙곱새 집에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낙지볶음만 이렇게 쭉 요리를 하신 겁니까? 네, 한 낙지만 한 30년, 약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옛날에는 진짜 고급 음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낙지 요리하는 집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민 음식으로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진짜 고급 마니아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낙지볶음이었거든요. 역사적 아픔과 애환이 깃든 조방낙지. 오랜 세월의 흐름을 품고 있는 만큼 그 맛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조방낙지라고 하면 이 조방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의 낙지의 어떤 브랜드가 되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음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낙곱새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곱창이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끓으면서 이 곱창의 고소한 맛이 계속해서 배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낙지볶음만 먹었을 때보다는 이렇게 곱창을 넣어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는 그런 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건 만약에 이 낙지볶음, 이 조박 낙지가 서울에서 탄생을 했다고 하면 어떤 그 음식 칼럼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서울에서 탄생을 했다면 아마 볶음밥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듬뿍 이렇게 국자에 떠서 밥에 비벼서 네. 따뜻한 흰쌀밥 위에 낙지볶음을 듬뿍 올리고 별미인 김가루도 넣어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들어서 한 입을 넣는 게 제일 맛있는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밥도둑 낙지볶음을 맛보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부산의 맛있는 음식으로 따지면 다양한 음식들이 있겠지만은 뭔가 좀 매콤하고 좀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이 날 때 이 낙곱새를 밥에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부산의 근대사와 낙지가 만나 탄생된 요리이자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깃든 음식 낙지볶음이었습니다. 네, 조방낙지의 맛을 뒤로하고 지금 저는 조방의 후문으로 추정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방은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레임을 주었던 단어이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 이 조방이라는 단어는 식민지 노동 약탈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낮은 임금과 혹독한 노동 시간, 그리고 이 조선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싼 값에 구매를 해서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옷감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옷감을 조선인들에게 다시 비싸게 되파는 이중 착취를 통해서 엄청난 이윤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손먼지를 마시며 일하다 면폐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임금과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근로자들이 6차례나 파업 투쟁을 벌일 만큼 당시 조방은 노동 약탈로 악명 높은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조방의 어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조방이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방 앞에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지자체의 정책과 그리고 일제의 수탈기구였던 조방을 이 지명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맞섰던 겁니다. 결국 조방이라는 단어가 남게 되었지만 이 조방이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기구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부산 사람들에게 희노애락을 전달해 주었던 곳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명과 암은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명과 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조방낙지를 통해 바라본 조선방직 주식회사, 이 조선방직 주식회사의 명과 암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역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은 자작자작 끓어가는 낙지볶음에서 조방의 역사를 떠올리고 쫄깃한 낙지를 씹으며 노동자들의 삶을 기억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범일동 일대 먹자골목에서 탄생한 조방낙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리도 변천사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주로 당면만을 넣어 먹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동, 감자면, 라면 사리를 넣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사리를 보는 재미도 또 있었습니다.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액팅 라이크 부산어인데요. 오늘은 영화 배우를 꿈꾸며 어떤 영화 속 명대사를 배워볼지 함께 보시죠. 영화 도시 부산에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를 꿈꾸는 외국인이 떴다. 하지만 배우의 길은 멀고도 험했으니 사투리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꿈을 이루기 위해 부산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 액팅 라이크 부산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의 미션 국제시장에서 지금은 받아요. 오케이.
우리 미션 뭐예요? 찬달구 씨는 체력이 좀 약하네. 아, 예, 그거는 제가 하체 중심으로 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다리 윤덕수 힘을 씨는 필기시험 성적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 광산 작업 경험이 없네. 아, 예, 저 군대 공병대 나왔습니다.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아, 공병대.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우리 미션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The DC? So 땅 I think DC를 곧 배워요. 영화 국제시장은 실제 부산에 있는 시장 이름이기도 하죠. 삶의 희로애락과 아줌매들의 훈훈한 인심을 만날 수 있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So 지금은 부산 사투리 잘 하는 사람 찾아요. 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부산 사투리 잘 해요? 저 부산 사람 아니에요. 부산 사람 아니에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부산 사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굿. 오케이. 안녕하세요. 혹시 부산 사투리 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부산 사람 아니에요. 와우, it's a famous place. 안녕하세요. 혹시 부산 사람입니까? 네. 네? 오, 혹시 저는 부산 사투리를 배우는 사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No.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혹시 조금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케이. 시간이 없어요. maybe 오늘은 인터뷰 조금 힘들어요.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Okay, let's go. 안녕하세요. 어서 있어. 지금은 사투리를 배우고 싶어요. 예. And 우리 미션은 여기 찾아요. 이 광산 작업 경험이 없네. 아, 예, 저 군대 공병대 나왔습니다.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아, 공병대. 보통 이거를 부산 사투리는 땅 억수로 파 디베스야. 너무 빨라요. 땅 엄청 파 디베스야. 땅 엄청 파재겠어요. 디베다. 디베다. 땅 엄청 파재세 그랬어야. 저는 부산 사투리를 배우고 싶어요. So 여기에서 우리 미션은 찾아요. 이 광산 작업 경험이 없네. 아, 예, 저 군대 공병대 나왔습니다.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So 이 말을 땅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엄청 파졌겠습니다. 파재겠습니다. So 부산에서 이 말을 많이 사고 있어요? 예. 부산 경남에서는 이런 사투리를 씁니다. 아, 예, 저 여기. 군대 공병대 나왔습니다.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아, 공병대. 땅 엄청 많이 팠다는 뜻이지. 많이 팠다. 예. SG. 예. 그러니까 많이 팠고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부산의 옥양을 땅 엄청 파대겠습니다. 파재겠습니다. 파대겠습니다. 막 파대겠습니다. It's really 정말 받아요. 예. 파대겠습니다. 파재겠습니다. 파재겠습니다. 네, 맞아. 땅 엄청 파대겠습니다.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예. 힘든 일 많이 했다는 뜻이고 Really, 무슨 일이 잘한다는 뜻입니다. Wow, that's really good. Thank you. Thank you. 이 광산 작업 경험이 없네. 아, 예, 저 군대 공병대 나왔습니다.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파재겠습니다. 엄청이 조금 떨어져야 돼. 땅 엄청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파재겠습니다. So 이게 뜻이 뭐예요? 뜻이 뭐? Yeah, 뜻이 like 의미. Yeah. 땅을 Yeah, 열심히 팠다고요. 지금 면접 보는 거는 공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필하는 거지. 열심히 파재겼다고 땅을. 땅 엄청 파재겼습니다. 파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시 만났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19년차 연기파 배우, 부산 사람처럼 연기할 수 있게 지도해줄 오늘의 선생님 박성원 배우입니다.
예. So 오늘은 우리 미션 여기 찾아요. 네. 예. So 한번 같이 와요. 윤덕수 씨는 필기시험 성적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 광산 작업 경험이 없네. 예, 저 군대 공병대 나왔습니다.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아, 공병대.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파재겠습니다. 네, 땅 엄청 파졌겠습니다. 뜻은 아세요? 영어로 I do my best 하지만 it's this 땅을 파게. 팠다? 예, 파다, 예. 네. 땅 파다. 근데 엄청 파재기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필을 해야 돼요. 심사위원들한테. 그러니까 땅 엄청 파재기십니다. 그래서 엄청에 이제 좀 포인트를 엄청에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예, 비슷하게 가네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십니다를 십니다. 십니다. 예, 그렇게 많이 써요. 파재기십니다. 파게치스. 천천히 땅 엄청 파재기십니다. 땅 엄청 파재기십니다. 파재기십니다. 액션. 근데 광산에 일한 경험이 없네요.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엔진.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액션.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파재겠습니다. 네, 오케이. Feeling. 땅 엄청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야, got it. 찬달구 씨는 체력이 좀 약하네. 아, 예, 그거는 제가 하체 중심으로 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윤덕수 씨는 필기시험 성적도 괜찮고 다 좋은데 광산 자격 경험이 없네. 예, 저 군대 공병대 나왔습니다.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그럼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그건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So 땅 엄청 is I dug earth, but other meaning is I did my best. I did my best. I did my best. I did my best too.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야, 나도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I did my best. I did my best. I did my best. 땅 엄청 파재겠습니다. I did my best. I did my best.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는 그날까지 좌충우돌 액팅 라이크 부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왜 이렇게 이 미션 대사가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것 같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번에는 꼭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부산어가 알려준 표현들 적절히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오늘은 판화를 통해 상상 속 행복함을 표현하는 작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지역 예술인을 만나보는 숨은 그림 찾기 이혜리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응축된 기술과 다양한 기법으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판화가 곽태임 작가를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판화의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우리 지역의 숨은 예술인을 찾는 숨은 그림 찾기. 오늘은 판화와 회화의 경계에 서서 매우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예술가 곽태임 작가를 찾아갔는데요. 판화로 자신의 삶과 성장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중인 곽태임 작가의 작품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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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신데 판화로 입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다 입문을 하셨나요? 처음에 제가 서양화를 전공하면서 그 학기 중에 판화 수업이 개설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판화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막연히 그리는 것과는 달리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그 과정을 밟아서 나오는 결과물이 굉장히 매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어떤 학문적인 어떤 갈망이나 이런 것들 좀 더 해소해보고 판화를 더 배우고 싶어서 다시 가게 됐습니다.
매력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판화로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 판화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렸을 때 나무판에 이렇게 목공칼로 긁어내는 그런 모습을 또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판화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판화는 판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작품이 도출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기법인데, 판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프린팅을 해서 찍어냈었을 경우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느낌이라든지 결과물들을 맞닥뜨렸었을 때 생기는 그런 어떤 희열감 같은 게 굉장히 증폭되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화는 기계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술이지만 우연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회화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녔는데요. 곽태임 작가는 애니멀, 트래블, 홈, 매직 등의 주제를 자신의 삶을 토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쭉 둘러보니까 뚜렷한 개성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주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좀 궁금해져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나는 누구인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시기에 가장 저한테 주도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나 제 느낌들을 이제 주제로 선택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자기 인생에 관한 여행,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법이 사용이 됐나요? 이게 가장 주도적으로 보이는 콜라그래피, 집판화 기법으로 만들어진 판화 작품입니다. 판화 작품의 어떤 크기로 봤었을 때는 결코 작지 않은 조금 큰 사이즈의 작품이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종이 테이프나 그다음에 이런 초록색 자동차 몸 부분은 크래프트지 같은 굉장히 질기고 가죽 질감을 낼 수 있는 그런 종이를 제가 일일이 구겨서 주름을 만든 다음에 판 위에 부착시키고 또 여러 가지 미디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크랙들을 만들어내서 굳힌 다음에 찍어낸 콜라그래피입니다. 곽태임 작가는 두꺼운 종이 판지 위에 다양한 질감의 종이를 오리고 붙여 판을 만든 후 잉킹을 하며 찍어내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긁고 붙이고 뜯어내고 갈아내는 다양한 행위를 통해 작품의 추상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며 때로는 구체적인 사물의 직물성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작가님은 주로 어떤 기법을 사용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콜라그래피, 집판화라고 말하는 이 판화 기법은 굉장히 현대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는 좀 더 훨씬 자유롭고 또 회화적이면서 좀 에너지 넘치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양한 재료들을 직접적으로 붙여서 판재 위에 붙여서 그 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유니크하고 현대적인 작품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지금 저희 옆에 엄청난 기구가 있는 것 같은데 엄청 크거든요. 이게 어떤 기구인가요? 이게 이제 판화 작가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판화를 찍을 때 필요한 프레스기입니다. 프레스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없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사실은 몸으로도 찍을 수 있고 뭐 바레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저와 같은 작품을 할 때는 꼭 반드시 필요한. 근데 판화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복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가요? 찍어낼 때마다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작가가 직접 판을 만든 다음에 잉킹을 하고 프린팅하는 작업들은 그때의 기분 상태, 그 다음에 그 찍을 때의 어떤 기후, 상황, 모든 조건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찍을 때마다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똑같이 보이는 그 2장의 작품, 3장의 작품도 다른 유니크한 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러 장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작품이라고 뭉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바로 판화의 매력이네요. 네. 그리고 판화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판각되어 있는 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색상,
그다음에 원하는 어떤 무드를 계속 바꿔서 찍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 같은 모양인데도 색깔을 바꿔서 여러 개 찍어낼 수 있는 거군요. 네. 곽태임 작가의 즉흥성은 서로 이질적인 재료와 형태로 이루어지는 꼴라주 기법을 통해 더욱 증폭되는데요. 터치 하나하나가 색상의 레이어를 쌓으며 우리를 또 다른 상상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세상에 보이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제 작품 세계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그 사랑스러운 그런 장르이거든요. 그래서 회화나 서양화를 뛰어넘은 저에게는 판화라고 의미를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우연찮게 그 외국의 작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행히도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는 뭐 네덜란드에서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지역 작가라는 거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 작가도 없는 것 같고요.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제가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어떤 한정적인 어떤 이미지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작업하고 싶습니다. 전통 판법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곽태임 작가. 판화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무궁한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판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투박한 선이 새겨지는 게 특징인데요. 곽태임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린 것처럼 부드러운 선이 새겨지는 게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우리 반려동물의 특별한 순간을 제보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굿모닝 투데이 채팅방을 통해 제보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투데이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굿데이 되세요.